안녕하세요. 증권업종과 보험업종을 맡고 있는 강승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뉴트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보험업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년에 이익을 보게 되면 손해보험 4개사와 생명보험 3개사 모두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2020년도만 해도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생명보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차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이슈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2021년을 봄에 있어서 손해보험 쪽은 이제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가 소진이 되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타났던 4차 이익 개선과 그 다음에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부분들이 결국 기저효과로 작용을 하면서 이익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서 보험업종에 노출되어 있는 금리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손해보험 쪽에서는 장기 위험 손해율, 그 다음에 생명보험 쪽에서는 과거 팔아놓은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율차 역마진 등 핵심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업종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삼성화재입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입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지금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사 이익의 개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업 비율 개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년에는 1200%라는 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한도가 정해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매 규모도 좀 축소가 될 거고 수당 부담도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익 개선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 위험 손해율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결국 DB나 현대, 메리츠 같이 이익권 손보사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화재의 상대적인 이익 증가율이 좀 높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이익의 기저효과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생명과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생했었던 일회성 비용의 기저효과로 이익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장을 봄에 있어서 보험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2개가 위험률차 이익과 금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손해보험사 4개사가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 장기보험을 팔아서 만들었던 이익이 무려 1.7조 원 정도였고, 이게 2014년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하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손해율이 급등을 하면서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보험 이익이라는 게 사이클상으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 위험률차 이익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수익성 회복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에서도 확인이 됐고 글로벌리 모든 보험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에 금리의 어떤 강세 기조를 감안을 하거나 또 하나는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보험업종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강세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업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직접 투자 참여 확대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수익 기여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뉴트럴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증권사의 이익 성장의 핵심이었던 IB 부분의 이익 성장률 둔화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트레이딩 쪽에서의 이익 기여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수익성은 정체 국면에 진입하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거래 대금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 같이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증권사 합산 순이익은 3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2020년 대비 15.5% 감소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선호 종목은 삼성증권이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증권사의 주가는 ROE와 유사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2018년도 이후에 19년과 2020년 10%, 11% 레벨의 ROE 시연이 저희는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IB와 트레이딩 수익이 정체되는 구간 안에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움을 준 것이고, 회전율 자체가 일정 부분 정상화된다면 2021년에는 기본적으로 ROE 레벨이 떨어질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주들의 호실적이 현재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선호 종목 중에 삼성화재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기 위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RBC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장기 위험 손해율, 그 다음에 가장 높은 RBC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가 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대형사 중에서 브로커리지 수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레벨이 업된 브로커리지 거래 대금 기반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익 기반이 좀 확고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IB 쪽에서는 부동산 수익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경쟁 대형사 대비 이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상 증권업종과 보험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